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러시아의 유명 종합 격투기 선수 블라디미르 미네예프가 부분 동원령 소집 영장을 받았다면서 기꺼이 조국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2살인 미네예프는 공수부대원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데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동에 따른 예비역 소집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는 매시TV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병무청으로 달려가 입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올야노프스크의 제31 공중강습여단을 방문한 뒤 병무청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예프는 사람들이 자신을 유명인사라고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에 자주 초대하지만 이 시국에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예프의 동생은 분쟁 초기 고스토멜에서 전사했습니다. 미네예프는 특수군사작전 초기 동생을 잃어 네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남자지만 동원령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하지 않고 동원 소집 영장을 받아 조국이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관제와 계약제로 공수부대원으로 복무했다면서 공수병과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예프는 9월 초 엘리스타시에서 보스니아의 에르코와 킥복싱 시합을 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동생을 기리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티셔츠에는 무이치 게로엠, 지지 베치너, 영웅이 돼서 영원히 살라는 문구가 씌어졌습니다. 미네예프는 마리오폴 함락 후에 파괴된 도시의 스포츠 시설 재건을 돕기 위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마리오폴 스포츠 시설 재건은 울야노프스크 지역 러시아 무술인 연맹 회장이었던 그의 임무였습니다. 미네예프는 탁월한 종합 격투기 선수로 18차례 경기 가운데 16승 1패 1무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산트닝은 남성성의 상징, 불굴의 애국심의 표상입니다. 러시아 공수부대의 전통은 스탈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낙하산도 없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요령껏 뛰어내리는 무모함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복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군복 안에 받쳐입는 흰색 줄무늬 셔츠입니다. 한국에서 예벽이 야전 상의를 즐겨 입는 것처럼 러시아 공수병은 제대 후에도 출신을 과시하기 위해 특유의 셔츠를 자주 입습니다. 상무 정신이 살아있는 러시아에서는 군대에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최근 푸틴의 동원령에 반발해 해외로 도주한다거나 연일 반전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부풀려진 겁니다. 주로 감옥에 갇혀있는 알렉세이 나발리나 서구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피시좌파 반체제 단체들이 벌이는 심리전입니다. 조지아 국경의 도피 행렬이 16km에 이른다고 크게 떠들어대지만 이중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행렬입니다. 입국 수속에 시간이 걸려 줄이 길게 늘어선 것을 가지고 러시아인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다고 가짜뉴스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병역 기피자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한편 러시아 체육부 장관 올렉 마트이치는 스포츠 선수 동원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종목에 따라 병역 동원을 면해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특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종목의 선수들이 부분 동원령에서 빠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포츠가 무슨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 별도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트이치는 우리 선수들을 예전부터 봐왔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애국자가 되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특수군사작전 초기 여러 차례 발표됐듯이 스포츠계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며 스포츠계는 하나의 가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 30만 병력 동원령을 발동한 이후 여러 스포츠 선수들이 소집 영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스포츠 평론가 드미트리 구베르니예프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포함해 국제 무대에서 시상대에 오른 바이애슬론 선수도 동원 소집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와 코치들은 황금 자산으로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독점적 병역 면제 특권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보호 조치도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스타니슬라프 포드지냐코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은 스포츠 선수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국가를 위해 봉사할 명예로운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포함한 컬렉티브 웨스트와 싸우면서 밀리지 않는 저력이 이 같은 애국심입니다. 국가가 있고 나서야 스포츠도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지면 가슴팍에 달고 나올 국기도 없어집니다. 스포츠 경기 성적과 군 복무 면제를 연결시키고 K-팝을 위해 특혜를 주자고 떠드는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군 복무를 제대로 하니가 드문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군 복무는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한국에는 부족합니다. 국방력은 K방산이 잘 나간다고 떠들어봐야 군 복무를 꺼리는 풍조가 있으면 말짱헌일입니다. 언제든 국가 보위를 위해 전선으로 달려나간다는 결심이 없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카르 랠리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러시아의 까마즈 마스터 팀이 올해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카르 랠리 24년 역사에서 러시아 팀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처음입니다. 까마즈 마스터 팀은 그동안 다카르 랠리에서 19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비난하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그럴 바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까마즈 마스터 측은 정치적 색채가 짙은 문서 서명은 경기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출전을 안 하고 말지 따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 FIA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면서 러시아 드라이버들에게 이 같은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까마즈 마스터가 어려운 상태에 처한 조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2017년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한 세르게이 카라키아는 FIA가 스포츠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뒤집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국에 반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다카르 랠리는 12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해 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지나, 마더 러시아를 외치며 전장으로 달려나갔던 대조국 전쟁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군용 트럭, 보병 전투차, 자주포, 대공미사일 북, S-300 방공미사일, 의료 장갑차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전차도 T-80부터 노후한 T-62까지 극동과 시베리아에서 모아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후한 T-62까지 투입한다고 해서 조롱도 하지만 사실 한국군에 비유하자면 아직도 현역으로 쓰이는 M48 전차에 해당합니다. 시장 물자는 실전에서 터는 게 원칙입니다. 구형 무기부터 신형까지 러시아는 무기가 남아납니다. 무기가 없어 모신 나강을 예비군에게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또 녹슨 AK 소총 영상도 출처 불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창고에서 썩어가는 영상을 찍어 영국의 정크미디어가 떠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볼고그라드입니다. 예비역 용사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과 격전을 치른 고장의 주민들은 저마다 기꺼이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생각입니다. 푸틴의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사제에 몰아넣어 불만이 많다는 서구 미디어의 보도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기차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문 장구를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수부대에 복무했던 아저씨들이 줄무늬 셔츠를 입고 나와 이병열차를 환송합니다. 전장에서 부디 살아 건강하게 돌아오라. 신이 그대들을 보살필 것이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러시아인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